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우리가 파수꾼하고 일단 선의를 믿는 것의 어려움까지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시간이 좀 남을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당연히 파수꾼도 내신 관련된 지문이니까 우리가 내신 정리부터 한번 하고 진도를 들어가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네. 자, 이 글의 갈래는 자, 바로 현대 희곡이고 단막극이고 풍자극입니다. 네. 자, 아까 간단하게 얘기했듯이 바로 1960년대, 70년대 군사 독재 정권의 그 사회를 풍자하는 희곡이 바로 이 파수꾼입니다. 알겠죠? 네. 자, 성격은 풍자적이고 다음 비판적이고 그 다음 우회적 돌려 말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배경은 어느 마을 밖 황야의 마루. 여기서 마루는 일종의 좀 높이 쌓아가지고 먼 곳을 볼 수 있는 막루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알겠죠? 네. 제재는 촌장과 파수꾼들의 위선. 위선이라고 하는 건 선으로 포장된 가짜 선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주제는 진실을 향한 열망과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비극을 담고 있습니다. 안 믿어주나 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진실이라고 하는 게 너무 쉽게 왜곡이 되어버리죠. 자, 특징은 첫 번째 바로 우화적인 방식을 사용을 해서 주제를 표현합니다. 알겠죠? 이거 우화적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 파수꾼 이야기가 모티브가 된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그 거짓말쟁이 그 양치기, 그렇죠? 양치기 소년 그 이야기가 모티브가 된 작품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소재. 의미를 가진 소재 인물을 사용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이러한 효과를 가집니다. 됐습니까? 예. 네. 자, 그래서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작품은 방금 얘기했듯이 희곡, 즉 공연을 하는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문학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희곡 같은 경우가 이제 시나리오가 우리가 구분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상연이냐 상영이냐 요런 차이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 정리를 하면은 희곡은 바로 뭐다?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하고, 알겠죠? 반면에 시나리오는 바로 영상 상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연과 상영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알겠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얄팍한 수준의 일종의 좀 약간 치졸한 유형의 문제에서는 요 상연과 상영을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답을 유도하는 그런 문제들도 몇 심심찮게 나온 적이 있어요. 비호감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가지고 바로 뭐다? 그 연극을 그 하기
하기 위한 그 대본으로서 무대 상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면 틀린 말이 돼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상영은 말 그대로 영상을 보여준다는 뜻이고 상연은 말 그대로 공연을 보여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 상연과 상영의 의미 차이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연은 희곡에만 해당하는 설명이고 상영은 바로 그 뭡니까? 그 시나리오, 드라마나 영화의 대본에만 우리가 속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파수꾼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네.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이리떼가 자주 출몰한다는 그렇죠. 마을이 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이리떼를 몹시 두려워한다. 마을에서는 이리떼가 온다는 소리에 놀라서 도망치다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도 발생한다. 파수꾼 세 사람은 마을 밖 막루에서 이리떼의 습격을 마을에 알리는 임무를 수행한다. 파수꾼 카가 막루 위에서 이리떼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면 막루 아래 파수꾼 나와 나는 북을 쳐서 이리떼의 습격을 마을에 알린다. 막루에 새로 파견된 지 얼마 안 된 파수꾼 다는 어느 날 막루 위에 올라갔다가 이리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큰 충격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실은 바로 뭐다? 이리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진실의 내용이 되는 거죠. 자, 파수꾼단은 그 사실을 편지에 써서 운반인을 통해 촌장에게 전달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아침 식사하겠니? 지금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라는 거지. 그치? 자, 왜 지금 이 단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았을까? 그 이의가 없다는 걸 알아. 그쵸.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뭐다? 이유는 진실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은 그런 상태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무얼 좀 먹어야 기운이 나는 거란다. 예, 남은 닭고기 너나 먹으렴. 음식 담긴 접시를 다에게 가져가 턱 밑에 받쳐둔다라는 거죠. 자, 요런 거는 우리가 희곡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자, 여기서는 바로 인물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글이잖아. 그렇지? 이런 걸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하냐면 동작 지시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지시문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바로 인물들의 동작, 그 다음에 표정 이런 것들을 지시하는 동작 지시문하고 그 다음에 뭐 조명이라든지 효과음이라든지 이런 무대 장치를 지시하는 무대 지시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작 지시문은 주로 이렇게 대사 사이에 대사 중간에 괄호의 형식으로 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알겠죠? 무대 지시문 같은 경우는 따로 빼가지고 뭡니까? 그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계속 봅시다. 그래서 내 얼굴이 헬쑥하다. 몹시 아프니. 자, 파수꾼님, 응? 이리는 정말 없는 거죠. 오호라, 넌 이리가 무서워서 병난 거구나. 요 겁쟁이, 우리 양철국을 두드리자. 그걸 힘껏 두드리고 있노라면 이리 때가 덜 무서워질 거야. 양철국을 쳐요. 그래, 치는 법을 가르쳐 주마.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소용없어요. 그건 사실을 말씀드리죠. 오늘 새벽 눈을 뜨고 있던 건 저뿐이었어요. 모두들 잠을 잤고요. 그 틈을 노려 이리떼가 습격해오면 어쩌나 하고 전 두려웠어요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바로 이 이리떼 라고 하는 거죠. 이의가 약간 좀 작은 늑대 같은. 비슷하게 갑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이리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거짓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지배 이념이자 공포 정치의 수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가 습격해 오면 어쩌나 하고 전 두려웠어요. 그래서요. 저는 막루 위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 높은 곳에서 저는 이 광야의 전부를 바라보았죠. 아무데도 이리는 없더군요. 보이는 거라고는 저 멀리 하늘가에 흰 구름뿐이었어요. 라는 거죠. 바로 이 흰 구름이 바로 진실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다? 이리 때의 정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봅시다. 자, 그걸 향해 망무리의 파수꾼은 이리 때다 외쳤어요. 3번이나요? 3번이라는 거지, 그치? 자, 저는 망무리에서 그걸 제 눈으로 보았어요. 이리 때라고는 없어요. 흰 구름뿐이에요. 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그 높은 곳에서부터, 그쵸? 자, 3번이나요? 3번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이것이 바로 뭐다? 바로 파수꾼 다가 목격한 진실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됐습니까?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그럼 계속 봅시다. 자, 얘야, 난 내 마음을 안다. 넌 망루 위에 올라가고 싶었지. 이 때가 무서웠고, 더군다나 어린 너에게 이 쓸쓸한 곳이 맞질 않는다. 그래서 넌 헛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바로 뭐다? 여기서는 파수꾼 다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봅시다. 저는 정말 망루 위에 올라갔었어요. 그럴 리 없어. 넌 아까부터 제정신이 아니더라. 덫으로 어찌 구름을 잡겠느냐고 횡설수설할 때부터 난 걱정스러웠다. 제발 이리 때가 없다는 소리는 하지도 마라. 자, 여기 낮은 곳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리 때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얘야, 자꾸만 우기지 마라. 나는 이 광야에서 평생을 지냈단다. 넌 여기 온 지 겨우 사흘밖에 안 됐고, 그런데 사흘밖에 안 된 내가 평생을 보낸 나보다 뭘 잘 안다고 그러니라는 거지, 그치?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그 파수꾼 나의 입장에서는 그 파수꾼 다의 말을 믿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 파수꾼 다의 말이 사실이라면 파수꾼 나의 경우에서는 바로 뭐다? 자신의 평생을 어떻게 보면 부정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파수꾼 나는 바로 뭐다? 바로 자신의 신념을 부정하는 파수꾼 다의 말에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리 때가 몰려온다라는 거지. 자, 파수꾼나는 확신 있게 양철북을 두드린다. 다는 여느 때와는 달리 침착하게 일어선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뭐다? 파수꾼나는 더 이상 이리 때가 두렵다, 안 두렵다? 두렵지 않아요. 그렇지,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파수꾼나는 진실을 알고 난 후 더 이상 이리 때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담요를 벗어 네모 반드시 갠 다음 식탁 위에 놓는다. 그는 북을 두드리는 나를 바라보면서 몹시 안타까운 표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 나를 보면서 지금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죠. 자, 북소리 중지 이리 때는 물러갔다. 정말 이리가 있다고 믿으세요. 보렴, 방금 너 이리 때가 오질 않았니?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양철국을 치며 평생을 보냈겠느냐. 서운하다. 아무리 아픈 애라지만 너무 심한 말을 하는구나. 상처받았네. 그렇죠. 자, 죄송해요. 하지만 어쩜 그 많은 나라를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보내셨어요. 자, 넌 그렇게도 무섭니? 이리가. 즉 바로 뭐다? 파스쿤다가 이리 때가 무서워가지고 이제 뭡니까?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망각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계속 봅시다. 자, 오히려 이리가 있다고 믿었던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땐 숨기라도 했으니까요. 그렇죠? 자, 땅에 엎드리면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지금은요, 이리가 없으니 땅에 엎드려야 아무 소용없고요. 양철국도 쓸모가 없게 됐어요. 오직 이제는 제가 본 그 사실만은 말하고 싶어요. 라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오히려 지금 파스쿤다는 뭐다? 이리 때가 있다고 믿었던 때가 좋았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일종의 역설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뭡니까? 일종의 진실을 알게 된 후, 그렇죠? 마음이 오히려 괴로워졌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바로 뭐다? 어떻게 보면 체제에 순응하면서 사는 게 더 편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작품들을 보게 되면은 윤동주 시인의 작품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바로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과 뭡니까? 이상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뭐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 현실을 순응하면서 사는 게 더 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 진실을 알게 되니까 오히려 어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뭡니까? 진실을 알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야 되는지 여러 가지 그 뭡니까? 감정이 생기게 되고 그쪽에서 내적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체제에 대한 그런 믿음조차도 이제 사실은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이라는 거죠. 예. 자, 이게 바로 이 작품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자, 이 작품은 바로 해설자가 촌장이 된 거예요. 네, 해설자, 촌장 그리고 안 나와 있지만 운반인까지 그렇죠. 이 모두 같은 사람이 다역을 합니다. 아 맞다 이거 희곡이었죠. 1인 3역을 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희곡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희곡과 다르게 해설자가 있다는 것도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래 희곡은 해설자가 존재할 수가 없죠. 오로지 인물들 간의 말과 행동만으로 사건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파수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약간 실험극적인 요소로서 해설자도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봅시다. 검은 옷차림, 예심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촌장의 외양을 묘사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있는 그 뭡니까? 외양만 보면은 촌장이 굉장히 어떤 사람으로 보여? 되게 좋은 사람 같아요. 그렇지, 좋은 사람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후 바로 뭐다? 인물의 위선적 면모를 드러내기 위한 설정이자 일종의 희곡적 장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표리부동한 인물,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겉으로는 굉장히 인자하고 이해심 많은 그런 사람으로 보이게 묘사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계속 보도합시다. 자, 수고하시는군요, 파스쿠님. 아, 촌장님, 여긴 웬일이십니까? 추억을 더듬으러 왔습니다. 이 황야는 내가 어린 시절 야생 딸기를 따러 오곤 했던
곳이지요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이 딸기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소재죠. 자, 딸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쵸, 바로 거짓, 부당한 권력을 통해 얻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때 이리가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 여기저기 덫이 깔려있고 막루위에 파수꾼이 외치는데도 어린 난 딸기에만 열중했으니까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바로 뭐다? 촌장이 사실 어릴 때부터 이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기, 그쵸. 그 즐거웠던 옛 추억. 오늘 아침 나는 그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편지. 자, 그쵸. 바로 그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편지가 바로 뭐다? 일이 없다는 뜻. 그치. 바로 다 갔어. 그렇죠. 파수꾼 다가 촌장에게 쓴 그렇죠. 이리때가 없다는 내용의 편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촌장은 바로 뭐다? 그 사실을 최대한 숨기기 위해서 이 편지를 굉장히 미화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상기시켜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 이곳에 찾아온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촌장님. 오래 뵙지 못했더니 그동안 흰머리가 더 많아지셨군요. 촌장님도요, 더 늙으셨어요. 오다 보니까 저쪽 덫에 이리가 치여 있었습니다. 진짜입니까? 그치.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입니까? 일이가 없으니까. 아, 그건 그런데 왜 검이 거짓말을 했겠어? 또 견고히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바로 파수꾼 다와 단둘이 그렇죠. 이야기 하기 위한 보내려고요. 그렇죠. 거짓말이라는 거죠. 즉 파수꾼 나를 퇴장을 시켜야지 뭡니까? 파수꾼 다와 단둘이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무서운데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거짓말을 한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계속. 자, 이리요? 어느 쪽이요? 저쪽요, 저쪽. 찔레동굴 미치던가. 드디어 잡는군요. 그쵸? 자, 파수꾼 나 퇴장. 촌장은 편지를 꺼내 파수꾼 다에게 보인다라는 거죠. 자, 이거 내가 보낸 거니? 네, 촌장님.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진짜 고맙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쵸? 자,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어적 표현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고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지금 사실은 실제로 고마운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다? 진실을 밝히는 것에 대한 불쾌한 심정을 이렇게 반어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읽어본 모양이더라. 이 때는 없고 흰 구름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에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내 탓은 아니다. 넌 나 혼자만을 와달라고 하지 않았니?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어떤 사람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더라라는 거죠. 그쪽에서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도끼까지 들고 온다는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지금 파수꾼다의 공포심을 자극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자,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파수꾼 다의 공포감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도끼는 왜 들고 와요? 망루를 부순다고 그런단다. 이 때는 없고 흰 구름뿐 그것이 구호처럼 외쳐지고 있어.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라가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로 촌장이 이제 그 파수꾼 달을 회유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나는 너하고 딸기라도 따라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다? 회유. 그렇죠. 바로 파수꾼 달을 회유를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촌장의 설득 전략 첫 번째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부당한 그 권력으로 얻는 이익을 함께 나누어 주겠다라는 방식으로 자기 편으로 이제 꼬드기려고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 때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에 을에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자, 소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그렇죠. 자, 이미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걸 통해서 바로 뭐다? 알고 있네요. 그렇죠. 바로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난 알고 있지.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저 덫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은 거예요? 말해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 때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 게 그게 더 좋아요. 그렇죠? 자, 얘야. 이리 때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 때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때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라는 거죠. 자, 즉 바로 총장은 지금 바로 뭐다? 자신의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바로 이리 때가 무엇을 만들었다? 마을에 질서를 만들었다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 이리 때가 있다는 거짓이 마을의 질서를 마을의라고 해야 되겠다. 질서를 만들었다고 거짓을 합리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게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덫들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여기서 지금 바로 뭐다? 이 덫과 그쵸? 양철북이라고 하는 소재는 바로 무엇을 하기 위한 소재다? 이리 때를 그치, 말하는 그렇죠. 즉 요거는 바로 뭐다? 바로 이리 때의 공포감을 그렇죠. 조성하기 위한 소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을 진실로 만들기 위한 소재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허나 말이다. 그들의 일생이 헛되었다고만 할 수는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내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여 주길 바란다. 그래서 지금 바로 뭐다?
쓸모없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파수꾼 가와 나 같은 사람을 바로 뭐다? 희생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포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죠? 자, 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만약 내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늦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뭐다? 파수꾼 다가 진실을 알려주게 되면은 바로 마을의 질서가 무너지고 어떻게 된다? 파수꾼들의 삶 자체도 바로 뭐다? 부정당하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뭐다? 진실이 밝혀지면 그렇죠? 질서가 무너진다고 말하며 그렇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뭐다? 촌장의 설득 전략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계속 봅시다. 자,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워. 얘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하면서 촌장은 자신의 말을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자,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 됐어요. 저는 막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뭐라고?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킨 후에 웃으며. 그죠? 지금 바로 뭐다? 지금 계속해서 파수꾼다가 자신의 의도대로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뭐라고 하면서 잠깐 당황을 한 거야. 그렇죠? 근데 잠깐 동안 침묵을 지킨 후에 다시 웃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죠? 마을이 굴리는 게 끝난 건가요? 그치. 바로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뭡니까? 촌장의 주도 면모를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굉장히 비상하게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봅시다. 사실 우습기도 해. 이리 때 그게 뭐냐? 잊지도 않은 그걸 이 황야에 가득 길러놓고 마을엔 가시 울타리를 둘렀다. 막루도 세웠고 양철북도 두들기고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막루, 다음 양철북, 그렇죠? 양철북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바로 이리 때의 공포를, 그 공포심을 위한 소재이기도 하지만 알겠죠? 특히 막루와 양철북을 두 개를 함께 묶어서 우리가 의미를 봤을 때는 알겠습니까? 요것들은 오히려 역으로 바로 뭐다? 주민들을 통제하는, 그렇죠? 수단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기도 한다. 아하,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른다만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스스로를 지금 반성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촌장님, 저와 같이 막루에 올라가요. 그리고 함께 외치세요. 자, 그래, 외치마. 그렇죠? 역시 당연히 외칠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역시 파수꾼 나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젠 됐어요. 혼잣말처럼. 그러나 잘 될까? 흰구름, 허공에 뜬 그것만 가지고 마을이 잘 유지될까? 오히려 이리 때가 더 좋은 건 아닐지 몰라. 뭘 망설이시죠? 아냐, 아무것도.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온화한 얼굴에서 혀가 날름 나왔다가 들어간다. 자, 혀가 날름 나왔다 들어가는 모습이 마치 무슨 동물 같아요? 뱀. 그치. 바로 뱀 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다? 뱀의 특징. 그게 아니라 바로 교화라고. 위선
위선적인 촌장의 성격을 행동을 통해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일종의 간접 제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지금 사람들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잖니. 막문을 부순 다음에 속은 것에 더욱 화를 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고 덤빌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지 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흰 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뭐다? 사람들한테 자기가 죽음을 당할 거라고 부정적인 상황을 지금 가정을 한다는 거죠. 그쵸? 네.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지금까지부터 살인이 벌어진다까지. 그렇죠? 자, 여기서는 바로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그렇죠? 상황을 과장하여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 바로 파수꾼 다의 불안감, 동정심을 자극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뭐다? 촌장의 설득 전략 세 번째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살인이라고요? 그래, 살인이지. 난폭하게 생각해보렴. 도끼에 찍힌 내 모습을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바로 뭐다? 끔찍한 상황을 지금 묘사를 함으로써 파수꾼과의 동정심을 지금 유발을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바로 끔찍한 상황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동정심을 자극하여 파수꾼 다를 회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끔찍해 얘.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기를 바라고 있지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파수꾼 다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을 누구 탓으로? 파수꾼 다의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 다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을 파수꾼 다의 탓으로 돌리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자,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니?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 때를 만들었던가 그걸 알려줘야 해.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해 줄 거야.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허나 내가 말할 틈이 없다. 사람들이 오면 넌 흰구름이라 외칠 거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도끼를 휘두를 테고 그럼 나는 은밀한 목소리로 내가 본 그 흰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자, 아니요.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고 싶어요. 그것 봐. 넌 내가 내 피를 보고 싶은 거야. 더구나 더 나쁜 건 넌 흰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고 그러는 거지. 넌 내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라는 거죠. 그쵸?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넌 내가부터 믿지도 않는구나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그쵸?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진실을 믿지 못한다며 파수꾼
나의 말을 왜곡하고 비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계속 봅시다. 창백해지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괴로워하는 파수꾼 다를 게 않으면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 구름을 이라고 외칠 테니라는 거지. 진짜 그렇겠습니까? 믿기지 않는데요. 그치, 아니죠. 그쵸. 바로 자, 밑줄 치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뭐다? 바로 이거는 거짓 약속을 지금 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로 뭐다? 진실을 밝히려는 파수꾼 다를 회유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네. 자, 꼭 약속하시는 거죠. 넘어간 거죠. 자, 물론 약속하지. 정말이죠, 정말.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자, 파수꾼 나가 들어온다. 또 허치었습니다. 일이는 워낙 교활해서요. 그렇죠? 친 것 같아도 가보면 달아나고 없어요. 다음에는 꼭 잡히겠지요. 미안합니다. 이번에 잡았더라면 그 껍질을 촌장님께 선사하고 싶었는데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파수꾼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됨, 성격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바로 여기서 파수꾼 나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뭐다? 바로 현실에 순응하고 권력에 아첨하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그 이리의 껍질을 지금 촌장에게 선물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촌장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네. 네, 자 계속 봅시다. 받은 거나 다름없이 감사합니다. 촌장에게 안겨있는 달을 가리키며 그의 지금 몹시 아픕니다. 네, 열이 있는 것 같군요. 간밤에 담요를 덮지 않아서 병이 났어요. 그렇죠?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겪는 누구나 한 번씩은 앓는 병이겠지요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바로 뭐다? 파수꾼 다가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이것을 바로 뭐다? 일종의 한순간 젊은 시절 느끼는 일종의 열정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진실을 추구하는 파수꾼 다음에 마음을 미숙한 젊은 시절에 혈기로 지불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이러한 것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플라타너스 나무가 하는 시가 있거든요. 비슷하네요. 그래서 그 시에 보면은 그 젊었을 때 자기는 그 뭡니까? 그 태양을 의논하는 일은 항상 태양이 없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시대에 대한 저항 정신을 젊을 때 막 얘기했다는가. 그리고 없는 돈을 막 그 끌어모아가지고 굉장히 그냥 깡소주에 간단한 과자 부스러기 안주를 하면서도 그렇게 밤을 새도록 젊은 시절에 시대에 대해서 토론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의논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돼서는 큰 돈은 몇만 원씩을 이제 사람들이 회비를 내면서 모여가지고 오히려 비싼 안주를 시키고 비싼 술을 마시면서 안주도 남기고 그렇게 하는데 정작 하는 얘기는 뭐 회사 이야기, 가족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일상의 그런 작은 이야기만 하더라는 겁니다.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젊은 시절의 모습과 나이든 현재 모습을 대비를 함으로써 젊은 시절에 그런 젊었을 때 그 혈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열망이 있었는데 현재는 오히려 현실에 순응하는 그런 기성세대가 된 자신들의 모습을 반성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시랑 비교를 해서도 우리가 문제를 낼 수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빛이 바랬네요. 네? 바랬네요. 약간 빛이.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내 잘못이었어요. 담요를 꼭 덮어줘야 하는 건데, 다에게. 얘야, 난 널 좋아해. 아픈 거 빨리 좀 나아주렴. 힘없이 웃으며 고마워요. 관객석 쪽으로 돌아서다. 그렇죠. 흠칫 놀라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도 바로 이 작품의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관객석이. 그렇죠. 지금 바로 뭐다? 관객석 쪽으로 돌아서다가 흠칫 놀라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치? 자, 이것은 바로 뭐다? 바로 이 소설에서는 관객들이 뒷골 누구다? 마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네. 자, 마을 사람들이죠. 자,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이라는 거지, 그렇지?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마을 사람들을 이제 관객들로 지금 치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 소설에서는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희곡적 장치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관객들을 마을 사람들로 설정한 이유를 살펴보면 자, 두 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자, 희곡의 그렇죠? 무대 제약을 극복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희곡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무대라는 공간 위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공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정된 무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연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관객들을 이제 바로 마을 사람들로 설정을 함으로써 굳이 마을 사람들을 위한 그런 배우들을 섭외를 할 필요는 없어지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바로 그 마을 사람들 그러니까 그 무대에서 여유를 둠으로써 그 무대적인 제약을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유는 사실 두 번째입니다. 알겠죠? 자, 이것은 바로 잘못된 권력이 유지되는 현실을 자각하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즉, 더 정확한 의미로 얘기를 한다면, 자, 여기서 마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진실보다, 여론에 휘둘리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진실보다는 오히려 이제 여론을 더 중시하고 그 여론에 휘둘리는 존재인데 이것이 바로 뭐다?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이라고 보는 거고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관객들의 자각 그리고 자기 반성을 촉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바로 이 마을 사람들이 바로 니네들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마을 사람들을 관객으로 설정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주민 여러분, 그렇죠? 자,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방금 듣고 있는 식량 운반, 이 애가 틀림없죠?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때인지 아니면 흰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하여 들어봅시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뭐다?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하여 들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바로 파수꾼 단어 거짓말에 동참하게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파수꾼다.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막루를 향해 걸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파수꾼다가 쓰러질 것 같은 걸음을 하는 이유는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거짓을 말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괴로움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나가 근심스럽게 쫓아간다. 자, 다음 페이지. 다 적었습니까? 네. 자, 얘야 괜찮겠니? 네.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넌 이리 때만 이리 때란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겁쟁이인데 막루 위에 올라가서 엎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보러 오지 않았니?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 기회의 말이다. 넌 너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걸 힘껏 자랑해야 한다. 알았지? 응. 그쵸? 그래서 파수꾼 나는 여전히 권력의 하수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만 올라가게 하십시오. 파수꾼 나는 막루 위로 올라간다. 긴 침묵. 그쵸? 여기서 긴 침묵을 하는 이유는 여전히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네. 자, 마침내 부르짖는다. 이리 때다, 이리 때. 이리 때가 몰려온다. 자, 결국은 파수꾼 다가 어떻게? 결국 거짓에. 그쵸. 바로 뭐다? 바로 권력에 순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수꾼 다라고 하는 인물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파수꾼 다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뭐다? 바로 체제의 제자가 이 제자가 아니지? 약간 그거 같은데. 뭐? 우리들의 유도진 영 주인공처럼. 그렇죠. 갑자기 헷갈린다. 바로 정치 이념에 순응하기보다 진실을 추구하는 지식인이라는 거죠. 하지만 뭐다? 결국 체제에 저항하지 못하고 순응하는 무기력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진실을 추구하고 그걸 알리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체제에 순응해버리는 그렇죠. 그런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파수꾼 다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됐죠. 계속 보도록 합시다. 파수꾼 가의 손이 번쩍 들어지며 그도 외친다. 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양철국을 두드린다. 북소리 한동안 계속된다. 북소리 중지 이리 때는 물러갔다. 주민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흰 구름은 없으며 이리 때뿐입니다. 그렇죠. 지금 결국은 거짓이 승리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 막루는 영구히 유지되어야 됐지요. 자,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체제가 계속돼서 유지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거짓으로 이룬 체제가 어있네. 그렇죠? 유지될 것을 암시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양철북도 계속 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1위 때 습격 때까지는 잠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하여 돌아가십시오. 가시거든 마을 광장에 다시 모이시기 바랍니다. 수다쟁이 운반인의 처벌을 논의합시다. 라는 게 바로 진실을 말했던 사람은 오히려 지금 그 뭡니까? 처벌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실을 그렇죠. 말했던 사람을 처벌하려는 권력자의 면모를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럼 어서 돌아가십시오. 이제 이 때가 여러분을 물어뜯으러 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포를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를 하는 거죠. 자, 막무위에서 파수꾼 다가 내려온다. 난 내가 이렇게 용감해질 줄은 몰랐구나. 고맙다. 정말 잘해주었어. 그쵸? 잘해주었다. 자, 아니야. 난 몰랐던 건 아니었어. 넌 용감한 사람이 되고만 약속하질 않았니? 난 그때 이미 알아본 거야. 넌 꼭 훌륭한 파수꾼이 될 거라고. 자, 다음 페이지. 자, 얘 나 좀 보자. 한갓진 곳으로 데리고 가서 너한테는 안 됐다만 넌 이곳에서 일생을 지내야 한다라는 거죠. 즉 파수꾼 다가 마을로 아예 내려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바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파수꾼 다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를 시키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내 마을엔 오지 마라. 침묵. 바람 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온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배경을 묘사를 하는 거죠. 효과음을 통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진실이 묻혀버린 어두운 상황, 즉 현실의 모습을 나타내고 거기에 플러스 바로 뭐다? 파수꾼 다의 고독하고 암울한 내면을 이렇게 음향 효과를 통해서 나타내 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난 저 사람들이 싫어. 그렇죠? 즉 바로 뭐다? 민중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바로 뭐다? 민중을 싫어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내 마음은 너와 함께 딸기따기에 가 있다. 넌 내 추억이야. 너에게는 내가 늘 그리워하던 것이 있다. 사이. 하지만 여기 너무 쓸쓸해. 사이. 그럼 잘 있거라. 가시려고요, 촌장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제가 저만큼 바래다 드리지요. 덧도 좀 살펴볼 겸 해서요. 함께 걸어가며. 그런데 말입니다. 양철북을 치던 내 모습이 멋있지 않던가요? 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진실은 보지 않고 오로지 권력에 아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 그죠 보이는 거죠. 촌장과 파수꾼 나 퇴장한다. 바람 소리만이 더욱 거칠어진다. 잠시 후 막루 위에 파수꾼이 이리 때다 외친다. 파수꾼단은 조용히 양철북을 두드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모습으로서 작품을 마무리를 함으로써 그쵸 바로 뭐다? 바로 촌장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파수꾼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파수꾼의 의미는 사실 두 가지인 거죠. 사전적으로는 뭡니까? 그 위험 요소나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파수꾼이었는데, 그렇죠? 바로 여기서 이제 진짜 이면적인 의미의 파수꾼은 바로 뭐다?
권력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그 지키는 수단으로 도구로서 활용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파수꾼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 작품은 1960년대 70년대 군사독재 정권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1960년대 이제 군사 그 혁명,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전에 대통령을 암살을 하고, 그렇죠? 암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이용해가지고 결국 그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한테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합니다. 선언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도 있었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비상계엄령을 선언을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북한과 지금 전쟁을 휴전 중이다. 휴전이라고 하는 건 전쟁을 쉬는 거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공포의 존재는 여전히 우리를 총칼로 위협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언제나 전투 태세에 임해야 된다 라는 말로서 비상계엄령을 선언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그렇긴 하죠. 근데 이 비상계엄령이 선언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통용이 되는 사회가 안 돼요. 알겠습니까? 비상계엄령이 선언되면 국민들은 오직 군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말 그대로 독재 정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 총장이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뭐다? 군사 독재기의 그런 정권 권력을 가졌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었던 이익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북한이라고 하는 그 뭡니까? 일종의 가상의 공포의 그 대상을 나타내고 이것은 국민들을 바로 뭐다? 공포로 지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당시의 모습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연극이 바로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작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바로 1960년대 70년대 군사독재 정권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같이 함께 이해를 하는 게 작품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1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이제 선의를 믿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여기 있나요? 다음 제게 그거?